나는 일진인가요? 질문을 해본다. 아니, 정확히는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왜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째. 석 달이요. 20대 후반, 사회생활, 2년차. 김지은은 오늘도 출근을 해요. 월급은 석 달째 안 들어왔지만 말이죠. 지은아, 커피 한잔 할래? 팀장 선배가 말을 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내 마음보다는 따뜻하네요. 어떻게 지내? 팀장 선배가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월급이 석 달째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내겠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해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카드값은 연체되고 있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또 얼마만인지. 20대 후반에 용돈 타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참담해요. 정말 참담해요.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요. 팀장 선배도 같은 상황이니까요. 아니, 선배는 나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까요. 회사 이름은 드림웍스 컨설팅이에요. 그럴싸하죠?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우리는 다른 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요. 웃기는 건 정작 우리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사한 지 2년.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월급도 제때 나왔고 복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장님인 박민준 대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했죠.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박 대표는 자주 이 말을 했어요. 가족. 하지만 진짜 가족 회사는 아니에요. 박 대표 혼자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냥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의미였죠.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큰 프로젝트 하나가 무산됐어요. 계약 직전까지 갔던 대형 건이었는데 경쟁사에게 빼앗겼죠. 그때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박 대표는 여전히 웃었고 우리는 계속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신호가 왔어요. 이번 달 월급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재무팀장인 오현수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오 팀장은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박 대표가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초기 멤버죠. 며칠 정도요? 내가 물었어요.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열흘.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열흘은 2주일이 됐고 2주일은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석 달째예요. 처음 월급이 밀렸을 때 우리는 당연히 물어봤어요. 언제 나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팀장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그 조금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죠. 두 번째 달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왜요? 아직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큰 계약이 들어올 거야. 그럼 밀린 월급 다 줄 수 있어. 박 대표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면 뭘 믿겠어요. 하지만 계약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달. 지금이요. 이제 아무도 묻지 않아요. 언제 월급이 나오냐고. 왜냐고요? 물어봤자 답은 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 팀장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오현수 팀장.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 강하죠. 문제는 그가 재무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월급 안 나오는 게 오 팀장 잘못은 아니에요. 그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이 월급에 대해 물으면
대답해야 하는 건 그예요. 박 대표는 요즘 거의 회사에 안 나와요. 밖에서 투자자를 만나고 새 프로젝트를 따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과 불만은 오 팀장에게 향해요. 팀장님, 이번 주는요? 팀장님, 제가 카드값이. 팀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오 팀장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그도 월급을 못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들의 원망까지 받아야 하니까요. 한 달 전이었어요. 막내 직원인 이준호가 오 팀장에게 따졌어요. 팀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2달째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때 오 팀장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40대 중반 남자가 20대 초반 신입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그 후로 아무도 오 팀장에게 월급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차라리 박 대표에게 직접 말하려고 해도 박 대표는 안 잡혀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회사에도 안 나타나고요. 대표님이 이번 주에는 꼭 오신대요. 오 팀장이 말해요. 하지만 박 대표는 나타나지 않아요. 또 중요한 미팅이 있다나 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요. 그냥 참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을 3달째 못 받았는데도요. 왜냐고요? 첫째, 이력서를 돌릴 시간도 없어요. 일이 많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월급도 안 주는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다음 직장을 구할 자신이 없어요. 2년차 경력이 뭐 대단한가요?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이직은 쉽지 않아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솔직한 이유인데요.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달치 월급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나가버리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말짱 허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오 팀장이요. 오 팀장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있어요. 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중학생 딸이랑 초등학생 아들이요. 그런데도 그는 회사를 지키려 애쓰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나갈 거예요. 그럼 오 팀장은? 그는 더 큰 책임을 느끼겠죠.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맞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 인생이 먼저인데 왜 남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게 바로 이유예요. 우리가 월급 밀리는데도 안 뭉쳐서 항의하지 않는 이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유. 오 팀장이 불쌍해서요. 아니, 정확히는 오 팀장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도 알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박 대표라는 걸요. 그가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한 거고, 그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박 대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불만은 갈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오 팀장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요. 오 팀장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이상하죠? 월급도 못 받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도 아닌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사회의 현실이요. 우리는 착한 직원들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인 것 같지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통장 잔고는 6만 원. 다음 주 카드값은 80만 원. 계산이 안 맞아요. 핸드폰이 울려요. 엄마예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야? 응.
아마도. 그래, 반찬 좀 싸줄게.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녀? 엄마, 잘 먹고 다녀. 거짓말이에요. 요즘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에요. 그나마도 할인 시간대 노리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어요. 다음 달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와요. 회사 단톡방이에요. 오 팀장의 메시지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가 있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내 심장이 빨리 뛰어요. 혹시 드디어 월급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일까요? 단톡방은 조용해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아요. 읽은 표시만 하나둘씩 늘어날 뿐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봐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마치 내 인생 같네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불안한 얼굴이에요. 인사를 나누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아요.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워요. 10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요. 모니터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에요. 10시 5분 전 박민준 대표가 나타나요. 오랜만에 보는 박 대표는 많이 야위었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어요.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오 팀장이 조용히 말해요. 회의실로 모이시죠. 우리는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가요. 15명의 직원들. 드림웍스 컨설팅의 전 직원이에요. 박 대표는 회의실 앞에 서 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만 있죠. 먼저 박 대표가 입을 열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요. 깊게요. 여러분께 너무 미안합니다. 월급을 석 달이나 밀렸습니다. 대표로서, 경영자로서 정말 무능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요.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려요.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박 대표가 말을 잇지 못해요.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아요. 회사를 정리하려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어요. 다음 달 말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회사를 폐업할 계획입니다. 누군가 작게 신음해요.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밀린 월급은 박 대표가 말을 이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도 받겠습니다. 전액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영업팀의 최민석이에요. 절반이요? 절반이면 되는 거예요? 박 대표는 대답하지 못해요. 저희가 석 달을 일했는데 절반만 주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 대표는 그 말밖에 하지 못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요?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가 바보예요? 분노가 터져나와요. 석 달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려요. 오 팀장이에요.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오 팀장의 목소리예요. 모두가 그를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여요. 오 팀장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저는 박 대표님과
이 회사를 7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요. 최민석이 끼어들어요. 팀장님, 지금 대표 편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 팀장이 단호하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저도 월급 못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많이 못 받았죠. 저는 2년 전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져요. 네? 내가 무의식적으로 물어요. 오 팀장이 쓴 웃음을 지어요. 2년 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박 대표님과 저는 월급을 반만 받았습니다. 여러분께는 전액을 드리려고요. 그런 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누군가 물어요. 말하면 뭐해요? 다들 불안해할 텐데요. 그래서 참았어요. 우리 둘이서요. 오 팀장의 눈이 붉어져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재물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요. 나는 숨이 막혀요. 2년 동안? 오 팀장이 2년 동안 월급을 반만 받았다고요? 팀장님, 누군가 작게 부르지만 오 팀장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제발 박 대표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고 새 프로젝트를 따내려 노력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박 대표가 고개를 돌려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현수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중소기업 컨설팅 시장은 점점 어려워졌고 우리는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었어요. 오 팀장이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무슨 기회요? 최민석이 물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박 대표님을 도와서 투자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급을 꼭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박 대표가 말을 막아요. 이미 늦었어. 우리 끝이야. 아니에요. 오 팀장이 고개를 저어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제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투자자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게요. 현수야, 그럼 넌 어떡하려고?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져요. 나는 오 팀장을 봐요. 그는 지쳐 있어요. 눈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오 팀장은 우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7년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회사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요. 만약 회사가 망하면 그 7년은 무의미해져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한 달. 누군가 중얼거려요. 디자인팀의 이수진이에요.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제가 약속드릴게요. 한 달 안에 못 구하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월급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박 대표가 소리쳐요. 그건 안 돼. 넌 가족이 있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재무팀장이잖아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려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저는 모두가 나를 봐요. 저는 한 달 더 기다릴게요. 최민석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봐요. 지은아, 너 정신이야? 아니요, 정신 없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오 팀장님을 보니까
못하겠어요. 차마 못하겠어요. 오 팀장이 나를 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미안해요,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팀장님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어요. 한 달이요. 딱 한 달만 더 기다릴게요. 그 대신 약속해주세요. 안 되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약속할게요. 그러자 하나둘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요. 저도 한 달만 더 기다릴게요. 저도요. 결국 15명 모두가 남기로 해요. 우리는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착한 바보들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화장실로 가요. 거울을 봐요.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창백해요. 나 왜 이러는 거지? 자문해봐요.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오 팀장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집을 파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한 달 더 지옥에 있기로요. 핸드폰을 꺼내요. 은행 앱을 열어봐요. 잔고 6만 원. 한숨이 나와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해요. 28살이에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죠. 그때 문자가 와요. 팀장 선배예요. 지은아, 고마워. 네가 먼저 말해줘서 다들 용기 낸 것 같아. 나는 답장해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한 건지. 잘한 거야. 우리가 함께 버티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선택했어요. 한 달 더요. 사무실로 돌아가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 팀장과 박 대표는 대표실에 들어가 있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여요.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민석이 한숨을 쉬어요. 우리 정말 바보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보예요. 월급도 못 받는 회사에 남아있는 바보들이요.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숫자와 돈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 팀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요. 이상한 연대감이에요. 피해자들끼리의 연대감이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나는 가방을 챙겨요. 문자가 와요. 엄마예요. 지은아, 카드값 입금했어.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눈물이 나요. 부모님은 아셔요. 내가 힘들다는 걸요.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답장해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봐요. 한 달. 딱 한 달이에요.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믿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갔어요. 정확히는 40일이에요. 오 팀장이 요청한 한 달의 열흘을 더 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월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새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오 팀장이 개인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신용도 문제였대요.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박 대표도 오 팀장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민석이 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없어요. 그냥 지쳐 있어요. 내일부터 회사 문을 닫겠습니다. 박 대표가 말해요. 밀린 월급은 제 개인 재산 정리되는 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액은 안 되겠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3할 정도? 3할. 4개월치 월급 중에서 3할이면 한 달 반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그냥 무감각해요. 너무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하죠? 막내 이준호가 물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려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제가 서류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팀장이 말해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 초췌해요. 40일 동안 그는 하루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요. 오 팀장이 쓴 웃음을 지어요. 저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는 고개를 떨궈요.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팀장님 잘못 아니에요. 이수진이 말해요. 우리 다 알아요. 팀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끼어들어요. 팀장님이 최선을 다한 거, 그게 중요해요. 오 팀장이 나를 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요. 내일이면 이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짐을 싸야 해요. 2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서랍을 열어요. 명함이 보여요. 드림웍스 컨설팅, 사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원, 나는 대리도 못 달고 끝나는 거네요. 핸드폰을 꺼내요. 구직 앱을 열어봐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야 해요. 경력란에 뭐라고 쓸까요? 드림웍스 컨설팅 2년 근무라고 쓰면 면접에서 물어보겠죠. 왜 퇴사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회사가 망했어요. 월급 4개월 못 받고 나왔어요. 그럼 떨어질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한숨이 나와요. 지은아, 팀장 선배가 불러요. 응? 우리 저녁이나 먹을래?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요. 저녁 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고깃집에 모였어요. 15명 전원이요? 박 대표와 오 팀장과 함께요.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셔요. 하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아요. 건배할까요? 최민석이 잔을 들어요. 뭐라고 건배해요? 그냥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는 잔을 부딪혀요. 째랑 소리가 나지만 마음은 무거워요. 소주를 마시고 또 마셔요. 진짜 화나는 거 알아요? 이수진이 말해요. 우리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밤새워서 보고서 쓰고 주말에도 나왔잖아요. 맞아. 다른 직원들이 동의해요. 그런데 결과가 이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나가는 거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누군가 울먹여요. 박 대표가 입을 열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대표님, 오 팀장이 끊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지만 대표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다만 운이 없었던 거죠. 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였을까요? 중소기업 컨설팅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해먹어요. 작은 회사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직원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에요.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막내 이준호가 말해요. 우리 왜 끝까지 참았을까요? 모두가 그를 봐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월급 밀리면 신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 말하려다 멈춰요. 오 팀장님 때문이에요. 내가 말해요. 우리 오 팀장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불쌍해서요. 오 팀장이 고개를 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약점이 된 거네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어요. 팀장님은 약점이 아니에요. 팀장님은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팀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진작에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계셨으니까 버틴 거예요. 이수진이 동의해요. 맞아요.
팀장님 보면서 우리도 힘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 손해본 거 아냐? 최민석이 쓴웃음을 지어요. 우리가 착해서 당한 거잖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착해서 당했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말해요. 우리가 만약 일찍 나갔으면 팀장님은 혼자 남았을 거예요. 그럼 팀장님이 더 큰 책임감 느끼고 더 힘들었겠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는 같은 회사 동료잖아요.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어야죠. 그 배려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잖아. 손해봤죠. 인정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사람다웠어요. 회식 자리가 조용해져요. 사람답다. 누군가 중얼거려요. 맞아요. 우리는 사람다웠어요. 숫자로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양심은 편해요. 오 팀장이 눈물을 흘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시 잔을 들어요. 건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회식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가요.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엄마예요. 지은아, 내일 집에 올 수 있어?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나는 답장해요. 응, 엄마, 갈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회사 그만뒀다고. 당분간 취업 준비한다고요. 부끄러워요. 28살에 이런 꼴이라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집에 도착해요. 원룸 문을 열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봐요.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2년 동안, 특히 마지막 4개월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착한 게 때로는 손해라는 것. 하지만 그래도 사람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물론 힘들었어요. 월급 못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했어요. 오 팀장을 지켰어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나는 사람이니까요. 계산기가 아니라요. 핸드폰을 꺼내요. 단톡방에 메시지를 써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다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힘들겠지만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게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월급 밀리는 회사에서도 끝까지 버틴 사회 초년생. 바보 같지만 따뜻한 사람. 그게 바로 나 김지은이에요. 눈을 감아요.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더 어려운 걸 견뎌냈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